그래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I love 풋볼. 알러풋볼 76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일부 박차고 시간에서는 박문성 차상현 위원과 임대설이 도는 이강인, 리그 재개를 앞둔 황희찬, 그리고 군사훈련을 마친 손흥민 등 해외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문성 위원님, 네네.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현장 중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갔더니 확실히 이제 무관중이니까 경기장 주위가 어떤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어색하긴 했는데 막상 경기장에 이제 발열 체크하고 다 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탁 트인 곳에서 선수들이 막 뛰는 걸 보니까 기분 참 좋았습니다. 중계진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많죠? 네, 저희도 그 매뉴얼이라고 해서 몇십 페이지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고요. 그러니까 딱 그 중계 코멘터리 할 때만 마스크를 벗게 돼 있고 들어갈 때 뭐 발열 체크하는 거 뭐 계속 동선도 저희가 또 돼 있고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로풋볼이 주말 프로그램 최초로 전국 프로그램 100위 안에 선정이 됐는데 일단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차 위원님과 함께 또 기쁨을 나눴습니다. 애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예. 뭐 어쨌든 이 모든 건 제가 들어온 다음이라서. 박문성 위원님과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들지 못했다가 차 위원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100위 안에 들었군요. 자, 일단 두 자릿수 갔으니까 한 자릿수도 가야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술을 사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요? 제 카톡에는 없는데 아마 그 최영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100위 안에 들었다고 해서 굳이 제가 사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사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제가 한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차 위원님이 사신다고 했을 때 말리면서 당연히 문성이 형이 사야죠라고 했는데 원래 자리에 없으면 사게 되는 거예요. 박문성 위원님께도 제가 100위 안에 들었다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없는 말씀을. 100위 밖으로 나간다고 해야 다음번에 또 한 자릿수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 위원님 K리그 개막했는데 마음 좀 어떠셨나요? 마음 좋죠. 어쨌든 이제 개막을 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울산하고 상주 경기를 이제 녹화로 일단 중계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북하고 수원 경기가 이제 개막전 오피셜 이제 개막전이었잖아요.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조금 재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기일 수도 있었어요. 좀 공격과 수비 위주로 나왔고 그리고 골도 많이 나온 경기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 경기가 또 해외로도 중계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날 경기 울산하고 상주 경기에서 좀 4골이나 나오면서 골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면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이다. 박문성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경기 뭐 치렀는데 대박 조짐이 좀 보입니까? 일단 어떤 경기력적인 앞으로 K리그 지금 일단 뭐 관중분들은 못 들어오시니까 그러긴 하는데 저는 강원 경기력이라든지 뭐 울산의 경기력이라든지 성남 이런 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데 막상 딱 열었는데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특히 1라운드 아마 최고의 화제는 병수볼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 2라운드 때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로 갈까 아주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 골은 정말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골이었잖아요. 회오리 감자. 자, 오랜만에 해외 축구 이슈 좀 다뤄볼 텐데요. 이강인의 임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세유 임대인가요? 네, 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유력하기는 한데 뭐 확정은 아니고요. 뭐 U20 월드컵 최우 선수 수상자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습니다. 뭐 한국 성인 대표팀에도 데뷔를 했고 그리고 19살. 뭐 전도 유망한 뭐 프로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발렌시아에서는 사실 이 주전 도약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발렌시아도 이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임대를 보내겠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2025년까지 일단 연장을 하고 나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보내겠다 이런 뜻을 보이고 있는 거고
마르세유 말고 이제 니스도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가 좀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스페인 그 국가대표 골키퍼의 수비사레타라는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마르세유의 기술 고문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 뛰기도 했었고요. 이 기술 고문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있었던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세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확정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강인의 다른 팀 이적 혹은 임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19살밖에 안 됐고 마르세유가 올 시즌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는 이제 리그를 접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팀 중에 니스도 5위.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팀이군요. 그렇죠. 이제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이제 중하위권 팀이 아니니까 물론 뭐 어디로 갈지 아니면 안 갈지 이것도 알 수 없기는 한데 가더라도 이렇게 중하위권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팀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기회는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더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박문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설을 갖고 뭘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유럽 리그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유럽의 미디어들도 뭔가 좀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역대 시리즈 아니면 그다음에 뭐 이적 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강인 선수의 뭐 임대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라 이걸 갖고 지금 간다 안 간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한테 뭐 그래도 다른 팀에 가서 임대라도 가서 출전 기회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서 뭐 좀 나중에라도 뛰었으면 좋겠으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임대라도 좀 가서 무조건 뛸 수 있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냥 어리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일본의 지금 쿠보 같은 경우도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가 가서 마요르카에서 이제 임대로 가서 뛰면서 자기 가치를 확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뛰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 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발렌시아 팀의 감독도 바뀌고 이강인을 매우 애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씁니까? 일단 그 포지션에 너무나 굉장한 선수들이 있죠.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파레오라고 하는 워낙 뭐 정말 지금으로서는 붙박이 경험도 너무나 많은 선수고 또 잘하는 선수고요. 또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뛰었던 포지션 거기 이제 페란 토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가 이제 너무 성장을 좀 많이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전 경쟁 구도를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가 바로 지금 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발렌시아의 이군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그 내부적인 어떤 경쟁 구도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두 분은 이강인이 좀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임대에 찬성을 하신 입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희찬 소식도 조금 들리는데요. 오스트리그가 다음 달 재개를 한다고요? 네, 일단 6월 2일에 오피셜하게 6월 2일 화요일인데 이제 재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평일에 시작을 하죠. 좀 특이하긴 한데 일정을 빨리 재개해야지 그만큼 또 올 시즌을 빨리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인데도 일단 시작을 하고요. 더 이상 연기가 없다면 7월 5일이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고요. 오스트리아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5,000명 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망률이 근데 4%니까 좀 유럽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황이 나으니까 리그 재개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독일은 확정이 됐나요? 독일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늘부터? 네. 이제 다시 바빠지시겠군요. 네, 이제 주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분데스리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중계. 일단 오스트리아 리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리그입니까? 일단 황희찬 선수가 뛰는 리그죠. 뭐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K리그하고 운영이 좀 비슷한데 1부 리그가 12팀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홈앤더웨이로 한 다음에 상하위 이제 스플릿으로 나눠서 또 시즌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12팀이 홈앤더웨이로 그러니까 22라운드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 6개, 하위 6개 팀이 나뉘잖아요. 그럼 상위 6개 팀들이 또 홈앤더웨이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경기를 더해서 32라운드로 경기가 끝나는데 근데 이제 스플릿으로 넘어갈 때 전반기가 끝날 때 승점을 반으로 잘라요. 승점을요? 네. 승점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 승점을 가지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을 한다는 게 조금 특징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홀수 점수면은 0.5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무조건 내려요.
그러니까 뭐 반올림이나 올림이 아니라 그냥 내리고.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플릿 끝난 다음에 최종 라운드 끝난 다음에 승점이 같은 팀이 나오면 둘 중에 한 팀이 승점을 내린 팀이 있으면 그 팀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은 좀 특이한데 복잡한 리그기는 하죠. 방식입니다. 네. 리그 수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짤즈부르크에 한번 가가지고 축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유럽이니까 열기는 상당히 좀 큰데 리그의 규모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라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좀 멋진 나라인데 전체적인 뭐 리그의 규모 자체가 유럽의 어떤 뭐 좀 큰 리그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짤즈부르크라는 데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일본의 미나미노도 있었고 뭐 홀란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황희찬 그 전에는 뭐 마네 이런 선수들을 계속 배출해내면서 그런 빅리그로 멋진 선수들을 좀 배출해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황희찬도 언젠가는 빅리그로 가야겠죠? 네, 이미 뭐 독일도 한번 갔다가 왔었고 지금 꾸준하게 잘해준다면 실제로 이정료도 팀에서 상당히 좀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희찬 선수 리그 재개 후에도 멋진 활약 좀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손흥민 소식입니다. 그 전에 프리미어리그 재개 소식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오피셜로 딱 언제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저도 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하는데 현지 매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당초에 뭐 6월 12일 재개가 유력하다. 근데 이게 뭐 유력하다도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9일로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피셜이 아닌데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6월에는 재개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개 시점은 사실 조율만 되면 되는데 뭐 일부 팀들은 불안하다 할 수 없다 이러고 어떤 팀들은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조금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그 재개에는 리버풀 팬들이 강력하게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 2승만 하면은 자력 우승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그 정부가 이제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영국 정부도 당연히 그 관계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에 해도 될 것 같다지 상황이 또 변하면 또 정부 회의를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 프리미어리그 재개를 확정하기 좀 어려워요. 뭐 말 그대로 저희 교육부에서 등교 연기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상황에 따라서 한번 연기 또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프리미어리그 재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건강을 우려하는 일부 선수들의 불만과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영국 내에서 돈이냐 생명이냐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개와 관련해서 현지 팬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축구와 관련돼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터뷰나 뭐 혹은 자기의 어떤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면 된다. 해야 된다,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충 크게 이렇게 구도를 좀 나눠보면, 그러니까 구단 사이드에서는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대로 시즌이 무효가 되거나 중단이 돼버리면 이제 그에 대한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좀 잘 지켜서라도 무관중, 뭐 중립 경기 이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해보자는 거고 선수 쪽 사이드는 내 건강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돈하고 제 건강을 바꾸란 말입니까? 생명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는 그런 식으로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프리미어리그 6월 재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영국이 좀 심하기는 하죠. 현재 심한 상태죠. 네, 확진자가 23만 명이 아마 넘어가는 많다. 거의 그 정도고 사망자도 3,000명. 이 문제가 이제 영국이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뭐 한 5% 6%대면 여기가 지금 14%가 넘거든요. 뭐 박문성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도 이제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전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분데스리가도 이제 재개를 하기는 하는데 불안한 건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딱 가이드라인이 있지가 않잖아요. 며칠 안에 몇 명이 뭐 확진자가 나오면 못한다, 한다. 그리고 이것도 또 유동적이잖아요.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좀 되지 않겠나. 조금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뭐 보건당국이나 영국 사정을 많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떤 뭐 오피셜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긴 하는데 영국의 지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사회 자체가 일상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 제대로. 그런데 이제 스포츠를 재개한다? 이게 조금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프리미어리그 무효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리그를 중단하고 없앤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논의 단계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개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이제 결정 사항인데 만약에 이제 재개가 안 되겠다라고 예. 하면 다음 논의가 그러면 올 시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효화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나서 2순위대로 그냥 우승 결정하고 다 하자. 아니면 뭐 여기서 어떤 포인트 제도 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아니면 아예 올 시즌은 없던 시즌으로 백지로. 하자. 네,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썰만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손흥민이 해병대 군사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까? 소식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일에 이제 해병대 3주 훈련 끝나고 퇴소했고 뭐 이 부분은 다 워낙 매체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14일에 한 그 게임 업체 행사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가격리 상태는 아닌데 이제 조심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모든 매체들이 지금 영국으로 건너가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YTN의 이제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영국에 2주간 격리 없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마도 영국에 넘어갔을 때는 자가격리가 딱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팀 훈련 재개 시기에 맞춰서 좀 몸을 만들다가 출국 시기도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프리미어리그가 6월 8일이든 다른 날에 재개가 된다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쉬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쨌든 3주 동안 병역 의무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미 그리고 팀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수시로 체크하면서 몸 상태라든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있는 거고 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리가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뛰는 그 몸으로 뭐 넘어가서 뭘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훈련 받기 전에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부상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미 그 뭐 한국 병역 의무 하기 전에도 몸이 일정 정도 회복을 해서 자기가 혼자서 이제 훈련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줬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트넘이 현 상태가 지금 8위입니다. 리그 종료까지 9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토트넘의 챔스 진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쉽지 않죠. 이거는 재기할 경우인가요? 예, 재기할 경우. 9경기 남았는데 4위 첼시가 48점 그리고 토트넘이 8인데 41점 그러니까 7점 차이잖아요. 7점 차이면 산술적으로 이제 2연패하고 2연승을 해도 1점 차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경기 남았으면 맥시멈 이제 27점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시즌이 남은 거잖아요. 글쎄 상위권이면 상위권 팀들은 연승은 할 수 있죠. 근데 연패를 어지간해서 잘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이런 예측 물어볼 때 반반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저는 반반보다는 조금 어려운 쪽에 51대 49 정도. 어려울 것이다. 네. 예. 51까지 거의 반이죠. 거의 반. 박 의원.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죠. 승에 좀 처져 있고. 근데 이제 토트넘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부상 선수가 많았었는데 이 중단된 기간에 회복을 다 했죠. 뭐 케인도 회복하고 손흥민도 회복하고 많은 선수들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늘어난 것은 볼 지점이지만 근데 그거는 또 다른 팀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부상자가 있었거나 굉장히 피로도가 있던 선수들이 다 회복을 재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뭐 토트넘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전망할 땐 어렵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쉽진 않다. 자,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토트넘도. 손흥민은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골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왔을 때 케인이 빠졌을 때 손흥민 선수밖에 골 선수가 없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 또 그럴 때 골을 잘 넣어주다가 부상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빠진 다음에 골을 넣는 것도 힘들고 이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토트넘에서는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저는 그렇게 한 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케인하고 손흥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무조건 골 넣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차 의원님? 저도 뭐 마찬가지죠. 예. 공격수니까 뭐 무조건 많은 골을 넣어야 되고 그게 팀 승리로 이어진다면 더 좋을 거고 뭐 좋은 전조가 어쨌든 군사훈련 받긴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군대만큼 규칙적인 생활하는 곳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자가격리를 했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잘 적응할 것 같고 지금 하던 정도로만 부상 전의 상황만 뭐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뭐 더 바랄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군대 이야기하니까 끔찍하네요. 자, 오늘 이강인과 황희찬, 손흥민 이야기해봤는데요. 안전하게 리그가 재개돼서 코리안 리그의 활약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1부 박차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문성 차상혁 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2부 서호정 기자와 K리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